땡이니까 보자. 얘는 잠깐만 뭐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죠?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고 이렇게 쓸 거면은 그러니까 지금 단수로 쓸 거면 관사를 붙이고 여기도 단수로 쓸 거면 관사를 붙이고 얘를 복수로 쓸 거면은 s를 붙이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지난번부터 관계대명사를 좋아해? 이거는 괜찮아요. 이 별이 뭐야? The difference of language 뭐야? 아니 이건 괜찮아요. 뭐야 이거? 또 여기 덮고 요 라인이네. 그러면 스밍 보자. 이거는 전에 잠깐만요. 이거 미니 수업 때 아니었나?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래서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겠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형사 보자. 볼까? 너 위치만 바뀐 거지?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이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인종을 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문맥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문맥으로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은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틀렸다고 하긴 좀 애매해. 자, 그 다음에 승우는 한번 잠깐만 볼게. 일단 답지 기준으로 수정해줘. 여기도 마찬가지야. 레퍼런스 아비게스로.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격 표현에 관련된 거였지. 그래서 논리는 일단 방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성적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logic is a reasonable way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체 덩어리가 이 방법에 대한 뭐 수식을 해주는 거든 아니면 뭐 동격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안쪽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생각들을 연결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이제 그 관계대명사로 이제 쓰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요, 여러분. 잠깐만 하나 말을 해줄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격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동격이라는 게 이제 단어끼리 그리고 구를 이용해서 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 어떤 동격을 표현할 때는요, 어떤 명사에다가 뒷내용이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이 똑같다. 이게 이제 동격 개념이었잖아.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로 어떤 애냐면요, 얘가 주로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뭐 예를 들면
그러면 the possibility, 가능성이라든가 the fact, 사실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이런 거와 같이 이 동격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동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는 보통 앞에 나오는 명사가 이제 추상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추상명사 중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애들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way라는 녀석이에요. way. 그래서 이 way라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는 보통 대절로, 이때 대절은 동격입니다. 동격으로 보통 많이 쓰고 아니면은 of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투부정사로 써도 돼요. 차라리. 왜냐면 투부정사도 동격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은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추상명사를 수식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로서 connex라고 한번 써볼게요. connex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맥상 봤을 때 방법이 생각을 연결해준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니까 얘를 주어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약간 어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는 여기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쪽을 살펴보자면은 생각들을 연결한다라는 이제 동사 목적어까지만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렇게 구의 버전으로 써주는 거죠. of나 투부정사 둘 다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를 봤을 때 to connect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when explaining something, 무언가를 설명할 때 여기도 주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들이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자, 가능성이 있다 부분이 바로 뭡니까? 주절이 됩니다. 뭐뭐가 있다니까 there 비동사 써준 거고 as possibility.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추상명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큼 덩어리가 이 가능성이라는 말과 동격이 될 텐데 지금 살펴보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절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나는 대절로 쓰기 싫다. 나는 만약에 of를 이용하고 싶다 한다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of를 쓰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그 다음에 동사 having으로 써주면 되겠죠. 동명사로.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절로 쓰는 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can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can의 의미. 뭐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that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적절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게 have a effect on, 여기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영작할 때도 많이 나오는 건데 잠깐 좀 보시면요. have on effect on이고요. 또는 impact on으로도 쓰고요. 또는 influence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다가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influence라는 단어가 그냥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 있죠. 얘 자체가.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 그냥 단순하게 influence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만 쓰면은 간단하게 여기에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굳이 쓰는 거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영향이라는 말에다가 수식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패턴으로 써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럼 아래 버전으로 쓰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거티브를 쓸 수는 없잖아. 네거티브가 인플루언스를 쓰지 못하니까. 만약에 네거티브를 쓰려면은 뒤에다가 네거티브리 부사형으로 이제 써줘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가능한데, 자, 형용사로는 표현이 가능한데 부사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서 이 수식해주는 말을 넣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늘려서 쓰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have effect on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 negative라는 수식어를 넣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멘탈적, 즉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다. 됐죠? 이 부분이 바로 전치사 on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언어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표지판들은 공통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제 전치사 또는 접속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앞부분을 보면은 언어 차이들이라는 그냥 명사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전치사와 despite나 in spite of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겠죠. 자, language differences. 그 다음에 표지판들 주어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al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가볼게요. 그 발표자는 인종에 상관없이 문화적 다양성 또한 한 회사의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 발표자가 주장한데 네모 가로를 주장한다는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speaker insists 대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절 안쪽을 살펴보자면 문화적 다양성이 또한이 되는 거니까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다라는 비동사 나왔고 핵심이라는 보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핵심이라는 거를 수식해주는 한 회사의 성공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또한이라는 단어, 어서는 그냥 동사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고, 인종에 상관없이라는 표현, regardless of race는요,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요 자리에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부사구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 다음 내용 가볼게요. 5번. 자, 쿠키를 굽는 것에 관해서라면 나의 할머니가 최고이다. 자, 뭐뭐에 관한 한, 뭐뭐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라는 게 한 세트였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regard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garding. 자, 하나 더 쓰자면은 concerning 이런 표현도 있었죠. 뭐뭐에 관해서라면. 자, 얘네가 전치사입니다. 전부 다. 전치사이니까 뒤에다가 뭘 쓴다? 명사나 동명사, making의 형태를 썼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법 문제로 잘 나와요. 영작보다는 오히려 어법 문제로 잘 나옵니다. 여기 to make 해놓고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쿠키를 굽는 것에 관해서라면 my grandmother is the best. 얘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를 돕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2번에서 봤던 거랑 같은 패턴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니까 얘를 비동사로 나가면 되겠죠. 자, 수많은 방법들 복수형 나왔으니까 R을 써준 거고요. 그 이하 전체가 방법에 대해서 또 방법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동격 생각해야겠지. 자,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we can contribute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that으로 동격을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 2번이랑 똑같은 녀석인데 오브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can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that으로 써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we can contribute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to도 역시나 뭐다?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ing형을 써줘야 된다는 점. help 쓰면 땡입니다. 자, helping our community 우리의 지역 사회를 돕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volunteering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 진도를 좀 먼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 여러분이 지난번에 숙제로 해왔던 거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봐드리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또 영작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 하다가 말았었죠? 마찬가지로 또 영작을 수업 시간에 해볼 겁니다. 오늘 할 차례가 21인가? 랭크 21? 58쪽 맞나요? 58쪽 할 차례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전치사와 명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동명사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동명사 파트가 안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방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명사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동사적 성질을 가진 준동사죠.
준동사로서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의미상 주어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의미상 주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의미상 주어가 뭐지? 행위의 주체는 그냥 주어. 의미상 주어는 뭘까? 실질적인 주어라고 하면은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간결하고 정확한 답이 있어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의미상 주어라고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동사의 주어예요. 됐어요?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 불러요. 즉 투부정사의 주어, 동명사의 주어, 분사의 주어. 됐어? 이런 애들을 의미상 주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랑 셋이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경우에 이제 의미상 주어를 제일 대표적으로 배우는데 보통 우리가 뭐 for의 목적격으로 쓴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면 of의 목적격을 쓴다. 이러면서 배우죠. 그런 것처럼 동명사나 분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격이고요. 두 번째는 소유격이 됩니다. 목적격과 소유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어니까 당연히 앞에다가 써줘야겠죠. 됐어요? 동명사 앞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얘네 뒤에 이렇게 ing형이라는 동명사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은요 써야 하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해요. 자, 뭐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일단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의 기본은 원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정석은 소유격이야. 정석은. 그런데 소유격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목적격을 쓰는 경우, 목적격을 쓰는 거고요. 반대로 목적격을 못 쓰고 소유격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둘 다 써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약간 구문 분석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가볍게. 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쳐보자. 주어 자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 녀석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다가 내가 쓰고 싶어. 요 앞에다가. 자, 그럼 우리가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쓰면 되는데, 자, 목적격 예를 들어서 내가 me라고 쓸지 아니면 my라고 쓸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me는 쓸 수 없습니다. 즉 목적격은 안 돼요. 왜 안 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아니 me는 목적어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 그러니까 못 쓰는 거.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예를 들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ing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가 이제 써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me라고 써도 되겠고 my라고 써도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me로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왜 그러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지. 그러니까 목적격인 me가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대 영어에 들어서는요, 이 두 번째 사례에는 me와 my를 둘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목적격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틀려요. 얘는 me는 틀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쪽으로 어법 문제를 출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은 소유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일반적인 주어와 똑같이 은능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은능이가 붙여서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자, 얘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에 대한 건데요. 자, 태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능동형과 수동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 자, 일단 우리가 어법 시간에도 배운 건데 능동형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수동형은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
똑같아.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자, 일단은 형태와 해석부터 좀 알아보자. 자, 형태는 능동형 그냥 ing형이야. 자, 수동형은 어떻게 생겼겠어? 잘 봐봐. 과정을 일단 먼저 보여줄게. 동명사에다가 수동태는 비동사의 pp죠. 생긴 게. 이거를 섞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빈 pp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동형은 어떻게 생겼다? 빈 pp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어요? 빈 pp.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석을 하자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능동형이니까. 얘는 수동형이니까 당연히 뭐뭐 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 능동형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얘는 수동형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동일하게 문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능동이든 수동이든 어쨌든 간 동명사니까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자리에 쓰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제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를 사실 학생들이 제일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시제 표현. 자, 여기를 좀 잠깐 볼게. 여기는 설명할 게 조금 많아요. 그리고 얘네는 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이거 지워도 돼요 혹시? 지워도 돼? 여기 위에만 칠게요. 위에만. 혹시 못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3번 시제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준동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동사도 간접적으로 시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자, 일반적인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미래를 표현할 때는 will 쓰면 되고요. 현재를 표현할 때는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되고, 과거를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ed 붙이면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경우는 이미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시제를 표현할 때 어떤 개념을 집어넣을 거냐면 완료의 개념을 집어넣을 거거든. 완료의 개념. 그래서 그 완료 개념을 좀 먼저 설명해 줄게. 잠깐만 봐봐. 잠깐만. 이거 안 써도 되니까 잘 들어봐봐. 자, 여기 이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대과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중등부,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현재 완료를 처음 배우는데 현재 완료를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뭔가를 해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미 했거나 과거에 뭔가를 해서 현재 결과가 어떻거나 뭔가를 해봤거나 즉 네 가지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를 기준으로서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완료 시제라는 거는요 원래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완료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완료적 의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애초에 원래 완료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료라고 안 쓸게요. have pp라고 쓰겠습니다. have pp. 그러니까 have pp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요거를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과거 완료. 근데 과거 완료는 어떻게 씁니까? had pp라고 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had pp라는 거를 과거 완료라고도 하지만 대과거라고도 부른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얘들아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자, 잠깐 설명 좀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현재가 2021년이고 과거가 2000년이야. 자, 대과거가 1900년이라고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과거는 2000년, 현재는 2021년, 2000년에서 2021년이 현재 완료. 됐어? 이런 개념. 자, 과거 2000년, 대과거가 1900년,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즉 1900에서 2000까지가 과거 완료. 됐어? 그러니까 대과거와 과거 완료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다른 개념. 우리가 흔히 had pp를 배울 때는 두 가지 개념을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이거랑 이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이게 사실은 현재 완료에도 이 의미가 있어요. 현재 완료에도. 현재 완료도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라는 즉 2000에서 2021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2000년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현재 완료 자체가. 됐어?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왜 많이 안 쓰는가?
그냥 과거로 표현해도 되잖아. 그게 더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분명히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완료에 대한 이 개념을 제가 한번 잡아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서 동명사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시제가 뭐랑 똑같냐면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동일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됐어요? 이거는 투부정사랑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랑 분사.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 이제 이 준동사를 배울 때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뭐 동명사는 뭐 과거적 어감을 가지고 있고, 뭐 투부정사는 뭐 미래적 어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remember, forget 이런 거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과거라고 쳐볼게요. 과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ing는 과거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과거의 살짝 이전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어요. 됐어? 자, 여기에서 과거가 나왔는데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과거이거나 아니면은 이 과거로부터 살짝 미래거나. 됐어? 이런 어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세세하게 보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자고요. 간단하게. 무엇이다? 동명사가 됐든 부정사가 됐든 분사가 됐든 기본적으로 시제는 뭐다? 주절의 동사와 일치한다. 됐어? 이게 기본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과거가 아니라 똑같은 시제가 아니라 얘를 먼저 일어난 시제로 만들고 싶어. 즉 대과거 시제로 쓰고 싶어요. 대과거 시제. 이렇게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완료의 개념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원래 동명사는 생긴 게 ing인데 완료라는 개념은 have pp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서 having pp라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having p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정리해서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왔는데 자, ing가 나왔어. 또는 having pp가 나왔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다? 앞에 있는 놈을, 즉 앞에 있는 놈이 안 할게요. 주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뭐다? 동일 시제가 되는 거예요. 동일 시제. 동일 시제. 뭐와? 주절과 동일 시제라고. 주절과 동일 시제. 됐죠? 자, 그런데 having pp는 뭐다? having pp가 의미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거랑 두 번째는 완료적 의미.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야. 됐어? 자, 예를 들어서 보자면 만약에 얘가 현재 시제라고 그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도 현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얘는 뭐가 되냐면 먼저 일어난 일이 돼서 과거 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현재 완료. 됐어?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죠. 과거일지 현재 완료일지. 됐습니까? 자, 얘가 만약에 과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주세요. 자, 얘가 만약 과거야. 그럼 얘는 시제가 뭐야? 과거지. 과거. 똑같이. 자, 그럼 얘는 시제가 뭐야? 대과거이거나 또는 그렇지. 과거 완료이거나. 됐어요?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 됐죠? 제가 전에 어떤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아마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를 출제할 때 보통 동사의 시제를 갖고 문제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준동사의 시제는 잘 내요. 준동사의 시제. 이번 대진고 2학년에서도 준동사의 시제 관련된 게 어법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2학년에서도. 그러니까 이 시제 관련된 거는 어법이 됐든 영작이 됐든 둘 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중요도로 따지면요. 해가 1순위, 시제 2순위, 의미상주어가 3순위. 굳이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한번 예시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쓴다. 여기 나와 있죠? 설명 나와 있고 두 번째 의미상주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능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미 이거는 제가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만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being pp라는 형태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시제를 파악하는 건데 동명사의 완료 수동형은 having been pp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형이 having pp예요. 이게 완료형이야. 근데 능동입니다. 능동 얘는요. 만약에 수동이면서 먼저를 표현하고 싶다면은 having been pp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완료형이면서 수동형인 거 됐어? 두 개를 다 섞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잠깐 보자면 여기 아래 있는 예문을 볼게요. Robert is still pleased with his daughter, having been given the prize last week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현재 시제야. 현재. 그런데 여기서 having been given을 썼으니까 얘는 당연히 과거 시제가 되겠지. 그럼 얘를 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뭐겠습니까? 뒤에 last week 나와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을 받았었던 것, 됐어? 받았었던 것으로 인해서 로버트가 여전히 기쁘다는 거죠. 과거에 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기쁘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현재보다 먼저 일어남을 나타내는 과거가 됐는데 상을 받은 거니까, 그의 노트가 상을 받은 거니까. 여기서 히스어터는 참고로 의미상 주어예요. 알겠죠? 여기 전치사 나왔죠? 뒤에 동명사 나왔죠? 앞에 나와서 의미상 주어, 목적격으로 쓴 겁니다. 됐죠? 이 단어. 얘가 지난주에 상을 받은 것에 여전히 지금도 기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명사의 이제 동사적 성질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2번 볼게요. 22번. 자, 22번은 상관접속사의 병렬구조라고 나왔는데요. 자, 어법으로서는 보통 우리가 상관접속사를 배우면 스위치를 기준으로서 이제 많이 배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영작을 할 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병렬구조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병렬구조.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A와 B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절끼리, 동사끼리, ing끼리, 뭐 투부정사끼리.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to를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동사원형이니까 동사원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형용사끼리 뭐 이런 형태로 연결한다. 결국 병렬구조라는 거는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한다라는 개념이죠. 저는 이 병렬구조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좀 두 가지 개념을 좀 보통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첫 번째는 수학에서 분배 법칙 아시죠 다들? 분배 법칙. 그 분배 법칙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또는 생략 개념이랑도 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생략 개념도.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주 쉬운 예시로 좀 이제 써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I had dinner and 또 뭐라고 써볼까? 예를 들어서 watch TV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병렬구조라는 거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병렬구조라고 하잖아. 여기에 과거형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도 과거형 동사 써준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 자, 첫 번째 내가 아까 분배 법칙 개념이라고 말한 건 뭐였냐면은 잘 봐요. 이 둘이 짝이죠, 짝. 이렇게 묶어. 그리고 and나 but이나 이런 거를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나 빼기나 이건 부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i가 이렇게 걸리는 거고 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됐어? 마치 분배 법칙처럼.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생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what도 앞에는 당연히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게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말 두 번 쓰기 싫으니까 날려버린 거죠. 됐어요?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은 단어가 쉽고 문장이 짧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분이 가능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병렬구조는 사실 명작보다는 어법 쪽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여기에 동사에 s 붙은 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여기 투부정사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ing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동사의 유기형 나왔어. 그리고 and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형태는 무엇이 맞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병렬 구조. 어법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렬 구조를 문제를 풀 때 사실 그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언제 일일이 다 해석을 하고 앉았어? 너무 많잖아 경우의 수가.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쓰긴 했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가 이제 정답이 된다면요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얘 앞에는 뭐만 생략됐다? 주어만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사에 s 붙은 게 정답이 되려면은 주어가 뭐뭐 한다라고 해석했을 때 말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다르게 해볼게. 그럼 만약에 동사의 이디형이 정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묶이는 거야? 요렇게 묶이는 거야. 요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렇게 걸리는 거고 또 이만큼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이디형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이만큼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은 병렬 구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좀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병렬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종류를 좀 보자면 일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oth A and B. 자 일단 스위치는 써둘게요. 복수 취급. 자 만약에 주어로 나온다면 말하는 거예요. 주어로 나온다면. 그리고 1, 2, 3 전부 다 얘들은 B의 스위치다. B의 스위치. 됐죠? 뭐 요거는 뭐 여러분이 기존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뭐 neither A nor B든 either A nor B든 뭐 not A nor B든 not me nor 쓰든 전부 다 B에다가 스위치하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 정도는 뭐 여러분이 다 기존에 알고 있는 뜻일 테니까 굳이 뭐 제가 크게 뭐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작으로는요 엄청 매력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렬, 그러니까 이 상관 접속사 자체가 영작에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A, B에 나오는 내용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잠깐 설명을 해줄게. 보통 우리가 고등부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내냐면요. 한글 주고 영작하시오. 이런 문제는 좀 덜 나와요. 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배점이 높고 어려운 문제. 자, 우리는 고등부 가서 다 1, 2등급을 노려야 하는 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고등부 서술형에서 가장 어렵다고 꼽히는 게 이제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제나 요지를 영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야. 서술형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나 요지를 영작할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not only but서나 not a but b 있죠. 이 두 개, 1, 2번 이 두 개가 되게 잘 나와요. 주제로 잘 나온다고. 주제로.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독해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A 내용이 중요하겠어? B 내용이 중요하겠어? 당연히 B 내용이 중요하겠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B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보통 not A but B라는 구문이 나올 때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not A but B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주제문을 완성하게끔 영작으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B 부분을 빈칸 뚫어서 빈칸 문제로 출제하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자체를 영작하는 거 그러니까 not A but B니 neither A nor 이런 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B가 짧은 게 아니라 길어졌을 때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영작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자체나 이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딱 중3까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고등부가 되면은 이런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요소들이 중요하다. 각각의 요소. 아시겠죠? 네, 요 정도만 설명하고 아래 있는 거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not showing 해갖고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but 뒤에도 똑같이 ing형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비빙이라는 형태가 나와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똑같은 형태끼리 연결이 된다. 나대 1억 B로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B 내용이 중요한 거고 여기가 보통 빈칸 같은 걸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 보면은 스위치 유의한다 써 있는데 아까 말했던 거 그 내용이니까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쉬우니까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뭐 그 전에 했었던 12에서 22 뭐 실전 모의고사 파트니까 여기는 뭐 문제풀이 부분이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으로 갈게요. 23번. 참고로 오늘의 목표는 4개 하기예요. 아니 왜? 아니 우리 2시간 수업이니까 지난번에 1시간 반 했을 때 3개 했으니까 30분 늘어났으니까 하나 정도는 더 해줘야지. 맞지? 지금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그거 아니야 늘 이러고 있어. 자 23번 보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파트가 좀 바뀌었네요. 아까 전까지는 준동사 파트였다면 이번에는 태 파트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태 파트. 자, 진행과 완료 시제의 능동수동이라고 나왔어요. 즉 일반적인 태가 아니라 진행형일 때와 완료형일 때의 태를 이제 신경 쓰는 건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과거분사 있잖아. 과거분사. 안 써도 돼. 잘 들어봐. 이 과거분사는 의미가 2개가 있죠. 어떤 의미와 어떤 의미가 있죠? 수동의 의미 하나 더. 완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법 시간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사가 PP가 안 된다라고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동사가 PP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동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동사가 불가하다라는 거지. 아니 여기에서는 자동사 써도 되잖아. 완료에. 우리가 비동사의 빈 이렇게는 안 쓰잖아. 비빈, 비비긴 뭘 비벼. 이건 아니고요. 근데 have의 be는 되잖아. 이건 뭐야? 완료잖아. 완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좀 먼저 확실히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예전에 고1이었던 것 같은데 고1에 한 학생이 내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한 6, 7년 됐어요. have p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었어. 능수동 물어보는 문제였어. have pp냐, have pp냐 이거였거든. 근데 이제 선택형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밑줄형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어법상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능동형이니까. 근데 이걸 틀리다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4점이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 야, 아니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인데 1주면 풀 수 있는데 이거 왜 틀려왔냐? 그 친구가 하는 거야. 쌤, pp 있잖아요. 수동이잖아요. 뒤에 목적어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야. 고1짜리 애가 나 충격받았어 그때. 그래갖고 이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줬어. 처음 알아. 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PP가 수동이 아니고요. PP는 원래 2종류의 의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진행 완료 시제 능수동인데 사실 진행형의 능동과 수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법 문제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작에서는 좀 종종 본 것 같아요. 완료 시제 능수동은 많이 봤어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have pp 쓸래, have been pp 쓸래라는 거는 좀 많이 봤습니다. 영작으로도 좀 잘 나오고요. 자, 그래서 사실 저 녀석들은요, 얘네들은요, 그냥 제 생각인데 형태가 중요해요. 형태가. 기본적으로 능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냥 형태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진행형부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비동사의 ing, 그렇죠? 능동형이고요. 당연히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겠죠. 잘 알다시피. 자, 그러면은 수동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동사의 ing랑 비동사의 pp를 섞은 게 바로 진행형과 수동태를 섞은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빈 pp. 그렇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 되고 있다. 네. 사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는요, 좀 시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좀 지루해할까봐 그냥 잠깐 하는 얘기.
여러분 혹시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현재와 현재 진행의 차이점. 둘의 차이점이 뭘까? 현재와 현재 진행.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현재 시제가 뭐냐, 뭘 나타내냐 하면요, 지금요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그럼 현재 진행은 뭘 나타내냐? 지금요. 그럼 둘이 똑같은 시제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거든. 현재와 현재 진행의 차이는 뭐라고? 일반적 사실이나 진리는 현재로서. 오, 굉장히 문법적인 대답이었어요. 아니 맞아, 맞는 말인데 이게 제가 어릴 적에 어법을 배울 때 이제 왜 뭐냐 시제 파트 보면 그런 설명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혜인이가 말한 대로 무슨 뭐 과학적 사실 뭐 불변의 진리 뭐 왕래 말작 동사 뭐 어쩌고 나와 있어. 그러면 현재 시제를 쓴다 막 이런 거 나와 있거든. 근데 죄송한데 제가 좀 속된 말로 빡대가리여서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왕래 발작이 뭐야 이게 뭐지 이러고 있고, 불변의 진리? 그럼 불변의 진리는 또 뭐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접근할게요. 현재 시제는 평상시. 그냥 한마디로 끝. 평상시. 현재 진행형은 일시적. 됐어? 지금 일시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써도 돼요. He sells cars라고 말하는 거랑 He's selling cars라고 말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에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직업이 자동차 딜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는 자동차를 팔아. 언제? 평소에. 어제도 팔았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 거야. 맨날 차를 팔아.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의 직업이 차를 파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현재 시제니까. 근데 진행형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아들내미가 왔어. 아빠 뭐 하고 있어? 아빠 지금 차 팔고 있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원래 직업은 자동차 판매원이 아니야. 그런데 잠깐 알바 뛰고 있어. 한 단기 알바, 한 3일짜리 단기 알바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잠깐 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럴 때도 우리가 He's selling car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행형은요, 일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완료형을 써볼게요. 두 번째. 자, 완료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have pp죠? have pp는 뭔가를 해왔다가 이제 가장 기본의 의미니까 그걸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능동으로서 뭔가를 해왔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섞어봅시다. have, pp에다가 수동태, 비동사의 pp를 섞어서 have, 그렇지, been, pp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해온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뭐 돼 왔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뭐뭐 돼 왔다. 그렇죠? 너무 쉽죠? 네, 형태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능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얘들아 똑같아.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안 나오고. 됐어? 주어가 하는 거고 주어가 당하는 거고 똑같아요. 됐어? 아까 전에 했던 진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형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중3 수준을 기준으로 하자면요, 요 형태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고등부에서도 특히 이 완료형의 능수동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서술형으로도 잘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이 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까 내가 말했던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pp형과 여기에서의 pp형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오케이? 이 pp와 이 pp는 다르죠? 이 pp는 완료, 요 pp는 수동. 됐습니까? 이 의미가 다른 거. 근데 이거를 애들이 잘 몰라. 그래서 많이 틀려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완료와 수동의 의미가 둘 다 있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야? 완료의 pp다. 그러니까 자동사 써도 되는 거야. 여기에 pp는 뭐다? 수동의 의미를 가진 pp다. 왜냐?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자고요. 됐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을 한번 좀 보자면요. 지금 보시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면은 능동, 받으면 수동, 뭐 너무 쉽고요, 이런 거는.
시제에 따른 형태에 유의합니다. 시제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실수 중에 하나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being pp의 형태이다. 아까 뭐 제가 다 쓴 겁니다. 완료형요 이제 have been pp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료 진행형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는 have been ing라는 형태로 쓴다. 완료 진행형 수동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have been being pp예요. 겁나 길죠? 근데 거의 안 씁니다. have been being pp. 발음도 힘들다. have been being pp. 거의 안 써요.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야 돼? 뭐뭐 되어 와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도 그런 말 잘 안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완료 진행 수동태는 사실 거의 안 쓰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아마 최근 1학기 때 내신에서 아마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보통 1학기, 3학년 1학기 때 많이 나오거든. 이 have been ing가. 그래서 have been ing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라고 안 쓸게요. 완료에서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계속의 의미. 그렇죠?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가 있는데 완료 진행형은 기본적으로 계속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it has rained라고 나오면은 이제 비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it has rained since yesterday 이렇게 말했다면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한다면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 뭐 이 정도 해석 차이잖아요. 약간 의미적 차이로 보자면은 has rained로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고 있다.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완료 진행형으로 쓴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게 조금 더 강조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적 차이가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도 그러고 있다라는 말을 강조해주기 위해 쓰는 표현일 뿐이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어법 시간은 아니니까 상세한 설명은 제외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21번부터 했죠.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24번입니다. 24번은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써있는 걸로 봐서는 오형식 동사가 되겠네요. 오형식 동사. 사실 오형식 구문이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얘가 오형식인지 아닌지도 일단 헷갈려하는, 그러니까 구문 분석 자체를 좀 헷갈려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법에서도 또는 영작에서도 되게 많이 틀리는 거를 봤는데 제가 일단은 오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아직 쓰지 말고 한번 잘 봐봐요. 내가 이렇게만 써볼게요. 자, 이렇게만 썼어. 몇 형식일까? 오형식? 또 다른 의견 있는 분들? 자, 이렇게만 썼어, 이렇게만. 3형식? 자, 또 어떤 분은 3형식이래요. 혜인이도 5형식이래요. 또 민영이 몇 형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그렇게 고민할 얘기가. 아니, 알았어. 3형식 또는 5형식, 알았어. 이것만 써놓을게. 이것만 써놓을게. 1, 2형식은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뭘까요? 몇 형식일까? 혜민아, 몇 형식인 것 같아? 둘 다? 오, 나한테 많이 당해봐서 그런가? 똑똑한데? 맞아요, 둘 다예요. 둘 다요, 둘 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왜 둘 다 가능한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ing가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얘가 얘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분사구문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문장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에 ing가 나왔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몇 형식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가 일단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몇 형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선생님 근데 그 형식 구분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왜 해야 돼요? 그 당위성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오형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구조가 나왔을 때, 오형식 구조가 나왔을 때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놓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주술관계라고 부르죠. 주술관계. 주술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다. 그래서 줄여서 주술관계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말 됐고 어쨌든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야. 즉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보면은 의미가 딱 떨어진다. 됐어? 이게 바로 오형식에서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기 목적격 보호가 아니라 만약 ing형이 딱 나왔는데 이 ing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건지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건지 어떻게 아느냐?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에이, 분사 구문은 앞에 콤마 붙으니까 이거 보고 구분하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얘들아 안타깝게도 콤마랑 상관없어요. 분사 구문은 콤마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작년에 그 시험이 어려운 저동고에서 문제를 출제한 게 있었어요. 어법 문제 출제한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의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다라는 거.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ing가 나왔는데 이 ing가 분사구문이라고 쳐보자. 분사구문.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ing의 주어는 누굴까? 저기 있어. 어떤 거? 요거. 문장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얘가 만약에 목적격 보어라면 당연히 이놈의 주어는 목적어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지는 거야. 주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을 했을 때 얘가 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냐에 따라서 얘를 목적격 보어로 봐야 할지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봐야 할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일단 방법은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라? 문장 주어가 뭔가 하거나 되는 거냐 아니면 목적어가 하거나 되는 거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선생님, 이거 굳이 왜 구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 때문에 그래요. 얘가 뭔가를 한다는 거랑 얘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해석이 천지 차이죠. 해석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법 문제에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응용해서 나왔는지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저동고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대충 써볼게요. 여기에는 he로 나왔어요. 동사 나왔고요.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then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ing형이 나왔어요. ing형. 됐어? 미리 말하면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에 himself라고 해갖고 밑줄이 딱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밑줄 쳐져 있었어. 이게 어법상 맞냐 틀리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경우의 수.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제기대명사를 쓰냐 마냐라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형식 또는 분사구문에 대한 이 구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2 시험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고2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배점도 3.8점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자면 만약에 얘가 목적어의 목적격 보호 오형식 구조라고 쳐보자. 그럼 오형식 구조라고 치면은요 일단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는 바로 himself입니다.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얘와 얘가 동일해야 쓰는 게 제기대명사 아니야. 주어와 목적어가. 근데 동일할 수가 없잖아. 둘이. 그치? 이 세 개는 가능해요. 얘는 어차피 뭐 제기대명사가 아니니까 동일할 필요 없고. 선생님,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댐이 다른 댐을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얘가 얘를 꼭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죠. 댐셀 구조라면 얘네들이 동일한 거죠.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보어가 아니라 분사구문이었어. 그렇다면은 이놈의 주어는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분사구문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댐셀 구조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방금 전과 같은 이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형식이냐 삼형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의 답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방향성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특히 오형식은. 특히 오형식.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중요한 건 뭐다? 오형식 구조에서는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로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책에서 말하는 오형식은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가 전부 다 오형식 동사 됩니다. 오형식 동사 전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나오고 뒤에 목적어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투부정사가 나오고 목적어 뭐라고 됐어?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스카우트 나와 있고 투 서프라이가 나와 있어요. 이 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어, 수어, 즉 주어 동사 관계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이거를 또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느냐, 이 자리에 준동사를 쓰는 거지. 투부정사가 됐든 뭐 동명사가 됐든 분사가 됐든 이런 애들을 쓰잖아,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to be pp 쓸래 투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being pp 쓸래 또는 pp 쓸래, 이렇게 능수동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동사 원형 쓸래 to have pp 쓸래 시제를 갖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됐어? 이게 이제 응용되는 버전이에요. 응용되는 버전. 됐죠?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말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그냥 얘네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로 영작을 잘 해라 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맨날 말로만 하니까 한번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재작년 건 잠깐만 여기 올라와 있으려나? 재작년 거라서 없을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 있나 없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2학기 거까지밖에 없네. 1학기 거에 있는데 아쉽네요. 죄송해요. 스캔이 없어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뭘 말하려고 한 거냐면요, 재작년에 그 가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주제를 영작하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한 여학생이 이제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영작을 하는데 틀려온 거야. 5점짜리 문제였거든. 근데 5점이 다 날아갔어. 구분 점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 뭐 얼마나 어렵길래 하고 이제 봤어요. 제가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expect의 목적어의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는 거였거든. 근데 이 친구가 쓰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헷갈린 거야. to를 써야 돼? ing를 써야 돼? 이게 헷갈린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 친구가 ing를 써버렸어. 나머지는 다 맞았어. 나머지 다 맞았는데 얘만 틀렸어. 얘만. 그러면 사실 부분 점수 줄만하잖아. 안 줬어. 5점이 날라가 버렸어. 5점이 깎여서 이 친구는요 등급이 2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췄으면 2등급이었거든. 근데 이거 틀려갖고 4등급 됐어요. 네. 그러니까 5점 차이가 등급 2개를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큰 편차가 나게 된 겁니다. 그때 막 내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네 뒤에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 있죠. 이런 어법 문제. 이런 건 안 내요. 고등부에서 안 내. 아니 중등부에서도 안 내. 요새는 여러분 막 그런 거 열심히 외우잖아.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둘 다 되는 동사,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어법 문제로는 안 나와요. 요새는. 왜? 단순 암기 문제니까. 단순 암기 문제는 이제 안 내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이 단어들을 달달달달달달 외운 적은요 솔직히 없어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외운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는가? 단순합니다. 그냥 영작을 많이 해봤어요. 영작을요. 어차피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얘네를 활용한 영작이 실컷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작하는 연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영작을 통해 갖고 많이 써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외우고 싶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얘네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외우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외우면 장땡이야. 알면 장땡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걸을 단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나오는 단어밖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어법 문제는 뭐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기 allow 나와 있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투부정사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ing 써서 틀린 거잖아. 지금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런 어법 문제 안 나온다고. 근데 뭐로 나온다고? 영작으로 나온다고. 영작으로. 아시겠죠? 요것만 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무려 4개 파트나 설명을 했는데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여러분 숙제해온 거 좀 첨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얼른 쉬어. 얼른 쉬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숙제 오신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을 좀 개별적으로 진행도 하고 좀 봐볼게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잠깐만 보자. 16부터요? 네. 16에서 21 맞나? 그리고 52에서 57. 네, 이 부분을 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숙제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숙제. 여기 7월 23일이죠? 네. 그렇죠. 보죠. 자, 58부터 그다음에 여기까지면 67인가요? 잠깐만요. 어우, 빡센데? 58에서 67. 그러면은 이게 21부터 24까지잖아요. 그러면 앞부분 잠깐만요. 22쪽 있죠? 원래 우리가 여기 3개를 했는데 그럼 이 앞부분은 가만히 있자. 어느 정도 되나? 3개. 여기까지만 할게요. 25쪽까지만 할게요. 25쪽. 네. 앞부분 좀 분량이 많으니까 22에서 25쪽까지입니다. 그래서 랭크 4에서 5번까지예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보고 뭐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제 한글 구문 분석 하고 그 다음에 양작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22에서 2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론 내용 학습이 또 들어가야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해주시고 채점 혹시 해보셨나요? 그때 답지 잠깐만, 내가 답지 안 줬었나 이거는? 안 줬었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저희는 하나, 둘, 오케이. 이거 답지 그냥 줄게요. 그때 아마 제가 그 어법 교재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이거 답지 그냥 안 거둘 테니까 채점을 여러분이 해와 주세요. 제가 숙제란에도 써줄 테니까 채점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아 그래요? 아 갖고 있어? 아 맞다. 그럼 요거는 다현이가 줘야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숙제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좀 먼저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 저한테 좀 말씀 주시고 만약에 질문할 게 없다면은 그 이후 문제 그 숙제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하셔도 됩니다. 참 평소는 그런데 혹시 봤니? 항상? 가지고 봤니? 아 봤어? 그때 그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뭐 질의할 거 있었는데 선생님 에어컨 어디 있어요? 응? 저희 교실에 에어컨 어디 있어요? 여기요 땅 아, 네, 있구나. 왜요? 전 바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
푸신 것 같은데. 에헤이. 응? 아, 관사가요? 아, 정말 광범위에서 설명하기 어렵네. 문제만 먼저 볼게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게 위한 무인 자동차에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말을 하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러니까 더라는 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면은 덜을 붙이고 알 수 없으면은 덜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무작위가 약간 랜덤 무작위의 것은 덜을 안 붙이고요. 정해져 있는 것들은 좀 덜을 붙이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 열어라고 말할 때도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덜을 붙이는 경우에 대부분의 설명을 보면은 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문법책을 보면은 뭔가 뭐 관계대명사나 이런 거에 수식을 받는 명사 있죠. 선행사. 그 선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덜을 붙이거든요. 왜 덜을 붙이냐면은 수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볼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볼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펜이 됐건 아니면 펜즈가 됐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노희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쥐고 있는 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덜을 붙인다고 생각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기본은 그렇다. 물론 이제 예외인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은 그렇다. 실질은 있잖아요. 여기 앞에 가면은 뒤에 누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실질은 Under the age. 이게 그냥 under 자체를 향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네요. 전치사의 명사 자체가 원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만 의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 그렇지. 전치사 그러니까 형용사 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아, 네네네, 셀 수 있어요. 네. 정민아, 머리끈 하나 사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지? 그 뭐라고 하지? 그 미용실 돌돌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용어가 어때? 아, 그루프. 그래, 그루프. 아, 네, 내가 미용실 돌돌이라고 불러. 미용실 돌돌이 하면 사줘. 아니, 머리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싶다. 불편하잖아. 자꾸 풀 수 없고. 이게 잘 안 걸쳐져요, 혹시 이게? 이쪽에 귀에? 아니, 되게 거칠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보다 많은 언어가 말해지는 거죠. 그 요구나 모르는 이제 스포큰이 요기를 수식하는 거구나.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근데 뭐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니 또는 머치의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의 비교급인지 머치의 비교급인지 요게 이제 중요할 텐데 아니면은 어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단순하게 보자면은 얘가 주어니 얘를 주어로 봐서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긴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 해갖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보호되는 어떤 이상의 의미로 쓸 때는 뒤에 나오는 부분에다 이제 수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 취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좀 모호하네. 단순하게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매니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매니와 머치의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매니라는 거는 다수의 개념인 거고 머치라는 거는 많은 양을 의미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면은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보다 다수인지 하나의 언어보다 많은 것인지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하나의 언어보다 다수라는 말 자체가 좀 잘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수라면 그냥 다수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뭐 하나보다 더 많은 것, 그러니까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도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머치의 비교급으로서 이제 머치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이해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 명사를 쓰는 명사 때문에 뜻이에요. 좀 그때그때 달라요.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for 자체가 이제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같이 일단 가능하다는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for 명사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보어 여기서는 비동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명사 때문인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때문인. 근데 거기다가 이다 붙었으니까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 부사로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보통 우리가 앞에 장소를 받는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진짜 뭐 이런 교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장소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선행사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거는 가정이라는 환경을 말하는 거니까 관계사 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ere부터 여기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수동태니까. 됐어? 또 숙제한 부분 채점 다 하셨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수빈이는 뭐 없었어요? 너무 잘해서? 아니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아니 질문할 거 없으면은 뒷부분 하셔도 돼요. 숙제 부분 하셔도 됩니다. 오늘 공부면서이랑 할 거예요. 네. 잠깐만. 한서는 전에 했던 거에서 근데 본 거 맞아? 왜 필기는 하나도 안 했어? 필기 많이 했었는데. 봤었어 진짜? 필기 안 했다고? 필기 겁나 많이 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의심스러운데. 겁나 많이 했는데 나한테 필기. 여기에서 내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던 거 알아요? 그때 내가 뭐뭐 왔었었는데 대충 한번 말해봐. 대단 못하면 의심할 거야. 아니 내가 빼줬잖아 그때 뒷시간에. 그거 빼줬으면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은 돼야 될 거야.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꿀게. 질문을 바꿨고 이 줄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혹시 설명을 했을지 손도 쓰고 있을게요. 연습. 뭐 진짜 본 거 맞아? 그래? 본인이 봤다니까 일단 믿어는 줄게요. 믿어는 주는데
그렇게 어렵네요 지금. 네, 뭐 사전으로 검색을 해주면요. 사전을 보여줄까 좀. 어디 좀 괜찮은 사전이 없나? 여기에는 설명이 좀 잘 안 나와 있네. 설명이 좀 잘 안 나와 있네. 아니 근데 일단 결론만 말하면요. 그 물어보신 그 레이스는 둘 다 돼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이제 그 차이점이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로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복수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한 인종, 한 인종을 이제 말하고 싶을 때는 이제 우리가 셀 수 없는 셀 수 있는 명사로서 이제 취급을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인종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인종을 이제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관사를 빼고 이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관사 어는요. 뭔가 이 소속이다, 소속 개념이 있거든요. 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고유명사, 뭐 예를 들어서 Mr. King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고유명사 앞에는 원래 어를 못 붙인다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어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김씨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했고 김씨 가문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게 막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뭐는 어를 써도 되고 뭐는 어를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상황에서 어라는 게 또 특정한 뭔가 소속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여러 인종과는 상관없이 라는 의미로 쓰인 거니까 어를 쓰는 게 좀 부적절한 거죠.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 숙제 부분 하는 거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누구요? 민영이? 그거는 A nor B가 아니라 of them이 됐어요. 그러니까 neither of them, either of them.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관적 속사로 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접속사들 있잖아. but이 있든 nor가 있든 nor가 있든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아니라 of의 명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of의 명사. 그러니까 both of them, either of them, either of them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쓰일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both는 복수, either는 단수, either는 단복수. 그래서 이 상관적 속사 버전으로 나왔을 때는 BSH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볼게요. 자, 요것만 이해하면 돼. 현재 저거 대과거잖아. 그럼 대과거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의 시점이야. 시점. 여기를 2000년이라고 해. 여기를 2010년, 2021년이라고 해. 2000년 이게 대과거야.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라는 건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즉 2000년에서 2010년까지가 과거 완료. 과거에 완료됐어요. 그 전에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다. 과거 완료. 그럼 대과거는 언제야? 2000년 이때가 대과거.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시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완료 시제라고 하잖아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전부 다 시제의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과거랑 현재도 다른 거잖아. 이 둘의 시제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완료잖아. 이건 현재 완료. 이건 2010년 과거. 이건 과거 완료. 이건 대과거. 표현 방식은 똑같이 영어로 쓰는 방식은 둘 다 헤드 PP로 쓰는데
그래서 had pp가 실제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뭔가를 해왔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과거에 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거네? 아까 데일리 테스트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 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지금 혜민이가 질문한 김에 그걸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소유격을 표현할 때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오브에 명사를 붙여서 소유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뭐 그런 거는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뭐 s를 붙이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뒤에다 오브에 명사를 한다 뭐 이런 이제 기본 법칙이 있긴 한데요.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의라는 말이 붙었을 때 소유격과 오브명사의 이제 가장 의미적 차이로 접근을 해볼게요. 의미적 차이. 의미적 차이로 말씀을 드리면 소유격은요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 소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뭐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뭐뭐가 가지고 있는의 의미에 가까워요.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격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my pen 하면 나의 펜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오브의 명사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브라는 것 자체가 about과 비슷한 뜻이 있거든. about. 그러니까 뭐뭐에 관한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야.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한.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적 차이는 이렇다고. 의미적 차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을 이제 비교했을 때 기본은 다시 한번 기본은 소유격을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어떤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 있잖아요. 뭐 my friend라든가 그럼 friends라고 하잖아.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뭐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오브 명사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 책상의 다리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the legs of the desk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무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의미적 차이는 가지고 있는 거냐 뭐에 관한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조금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쓰는 것도 좋고 오늘 수업했던 것도 좋고 뭐 앞부분에서 이제 이론 내용에서 헷갈린 게 있었다 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하시는 이런 내용에서 뭐 좀 추가적인 설명 듣고 싶은 거 있어도 질문하셔도 돼요. 뭐 질문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뭐야? 완료 시제, 완료 시제. 잘 봐. 여기는 현재 시제. is proud. 근데 여기 봐라. last year 나왔지. 그럼 요 시제는 과거로 써야 돼. 됐어?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was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럼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being을 써버리면은 동일한 시제가 되버리잖아. 그럼 얘가 안 맞지? 그러니까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having pp를 써줘야 돼. having pp. 아까 알려줬다. having pp.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료 수동형이고 having PP가 이제 완료형 동명사가 된다. 완료형 동명사. 이 완료형 동명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또는 완료 시제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여기서는 last year 작년까지라는 의미가 나왔으니까 얘보다 먼저라는 거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being이 아니라 being을 이제 have pp랑 섞는 거지. 됐어? sorry being 이루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 sorry. 여기 맞구나. 미안하다. 헷갈렸다. 그래서 having pp가 되는 거야. having pp. 해비는 비는 비도 아니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과거분사라는 거는 여기다 쓸게. 자, 과거분사라는 거는 다시 한번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는데, 수동일 때는 우리가 자동사는 수동형이 안 되지. 근데 완료형은 자동사여도 가능한 거야. 자, 이걸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having pp라는 형태가 있고 having been pp라는 형태가 있다고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pp가 의미하는 거는 완료의 의미야. 완료의 의미. have pp니까 여기서도 pp, 여기도 pp형이잖아. be.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완료의 의미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pp는 비동사의 pp니까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완료로서 쓰일 수 있지만 수동, 요 자리엔 쓸 수 없지. 그러니까 빈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언어학자라는 뜻이고요. 모르는 단어는 색깔 펜으로 표시해놓고 뭐 뜻을 좀 삭제하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누가 부르지 않았나? 아니고? 혜인이가 불렀어? 네. 앞에 올 수 있으면은 브러쉬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아티스트가 나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덩어리를 맨 앞에다 쓰고 그러고 그럼 브러쉬 한 다음에 다운표 바로 다운표가 갑자기 왜 나와? 콤마요? 다운표는 다른 거. 이게 다운표고 위에 붙는 거. 콤마 없이 나올 수 있냐고? 네. 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게 기분이 잘 안 가시나요? 그래서 보통은 콤마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요. 네. 근데 그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사구문이 문장의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죠. 앞뒤로 콤마가 오죠. 그때는 콤마를 붙여서 표현을 해줘야겠죠. 구분을 위해서. 여기 안에는 구문을 바뀌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식이에요? 당신의 곧 있을 우리 회사와의 면접. 아니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면접이 주어일 거 아니에요. 여기 내부에서는? 이 주어 아니 당신의 곧 있을 우리 회사와의 면접. 그러니까 면접이 주어는 면접이 주어. 그러니까 당신의 면접이 주어일 거야. 당신의 면접. 그렇지?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것도 곧 다가올. 그럼 곧 다가올이라는 거가 커밍이 또 이제 수식해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와의는 전명구겠네. 그러면은 순서가 이렇게 가겠네. 소유격 먼저 나오고 분사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전명구는 면접 뒤로 가겠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어쨌든 다 수식어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수식어. 면접이 주어져.
의미하는 게 꼭 뭐뭐에 의해서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수단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꼭 바위가 있다고 무조건 수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걸 이제 말하고 싶어서 여기 나온. 음. 그냥 면접은 왜 쓰는 거 뭐 굳이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어랑 이제 영어의 이제 차이인데 우리가 보통 사과가 맛있다고 하지 사과 하나가 맛있다 또는 사과들이 맛있다 이러진 않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an apple is tasty로 쓰든 apples are tasty로 쓰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에 좀 민감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에 좀 민감한 언어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네. 근데 여기는 예. 많이 다르잖아요. 면접은 그럼 여러 개가 포함.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물어보는 거는 어가 아니라 왜 s를 붙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면접이라고 하면 면접 책이랑 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여기는 S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르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 이유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과가 맛있다고 하지 사과들이 맛있다라고는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여기서 의미상으로는 면접 여러 개 보면 되는 의미를 보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제 뭐랄까 면접이라는 애의 입장에서 보면은 걔는 여러 번 있지 않을까? 이 한 사람만 면접을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당신이라고 지금 이 사람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기준으로 본 거고 주어가 얘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s를 붙인 거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인터뷰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 문장에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소유격도 나와 있으니까. 만약 소유격이 없다면 그냥 어라고 붙이겠죠. 어를 붙이다 어를 붙이다. 컨트롤이 단모 자세하게 컨트롤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애들이 영장에서 많이 틀리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안 틀리게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보통 그 단복 수용을 좀 주는 편이긴 해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안 까먹고 하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띄엄띄엄 하는 거야? 욕했다고 욕했다고. 뭐야 앞에 벌써 다 했어요? 아니 그 앞에 4, 5 거기 벌써 다 했어? 여기는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빨리 하네. 다 했으면 더 주려고 그랬지. 알았어. 여러분 질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숙제 더 줘도 되게. 알았어. 지금 저기 뒤에 3명이 눈으로 저 보면서 욕했거든요. 이게 약간 파도 타듯이 현석 한번 보고 승인이가 한번 보고 승우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파도 타듯이 이렇게 됐거든 지금. 근데 뭐라고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저한테 욕해갖고 알겠습니다. 무서워갖고 말도 못 꺼내겠네. 죄송해요.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겠네. 아, 네 진짜. 응? 도미넌트가 뭐예요? 지배적인. 음. 이 더가 있잖아요. 더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 그 오르는 거. 네, 여기 써 있네. 아, 뭐야? 내가 오면은 꼭 혹시 이런 게 좀 잘 보이나? 그 왜 기계 고장 났을 때 기사님 부르면은 귀신같이 얘가 다시 일을 하잖아요. 기계가 막 살아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쌤 이거 모르겠어요. 나온 말도 안 하고 딱 가서 보고 있는데 쌤 이제 알겠어요. 약간 그 제가 이제 그 AS 기사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이게 프랑스 기사들이 지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하나요? 네. 아 잠깐만요. 적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잘못 본 정도로 잠깐만요. 해석이 안 됐어요. 여기서는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프랑스 군대가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냥 보유하다, 가지다의 의미로 그게 좀 더 낫겠죠. 그러면 조금 일찍 끝내줄까요? 자, 그러면은 숙제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숙제 부분 잘 배우시고 다음 주 월, 수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하면은 이제 쉴 수 있어요, 얘들아. 학원 방학이 있잖아.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문자 아마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했었죠?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지. 혹시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콘테스트. 네네네. 월요일날 영어 콘테스트 있으니까 그날 그 정규 단어 시험은 안 봅니다, 여러분. 정규 단어는 안 보고요. 지난번에 줬던 그 컨테스트 단어 있죠? 그것만 이제 볼 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이 좀 준비 잘 해오시면 됩니다. 잠깐만 있죠. 현서는 그 혹시 단어장 받았었나? 오케이 다 받았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반띵 알죠? 뭐가 아니야, 씨. 아니, 뭐를? 단어장? 혜민이 안 봤었나 그때? 그랬나? 단어장 저기 데스크에 있거든? 내가 갖다 줄게. 일단 같이 나가자. 알았어. 자, 고생들 했습니다. 1등은 반띵. 안 하면은 중간에 내가 횡령할 거예요.